변태. 기록 변태. 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일단 가보죠. 예. 네, 오늘 가보겠습니다. 아니, 레알 어떻게 합니까? 라리가 예, 예. 3위에다가 이제 코파델레이에서도 조기 탈락했고, 맞아요. 또 이제 스페르 코파에서도 준결승전에서 패하면서 그렇게 됐었는데요.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먼저 그 맞대결 당시 강등권에 있었던 오사수나한테 0대0 무승부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스페르 코파에서 빌바오한테 1대2로 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부 리그 팀인 알코야노한테 1대2로 연장 접전 끝에 1대2로 패하면서 조기 탈락했고요. 코파델레이에서. 광탈했고, 특히 이제 알코야노 같은 경우는 이제 3부 리그 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레알 마드리드가 그 코파델레이에서 3부 그러니까 하부 리그 팀한테 탈락한 게 그 2009년에 알코르콘한테 이 팀도 3부 리그였거든요. 그때 탈락한 이후에 그거가 경기 결과로는 처음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쌓여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문제 얘기군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호날두가 떠나면서 맞아요. 문제는 근데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거.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4,500만 유로, 호드리고 4,500만 유로, 오드리오솔라 4,000만 유로, 그리고 요비치 6,000만 유로, 헤이니에르 4,000만 유로, 무엇보다도 이제 에당 아자르. 1억 6천만 유로. 저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건 실패한 선수들의 명단만 하더라도 5억 유로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와, 5억 유로? 도대체 돈이 얼마야? 거기다가 그 순수 이적료 지출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매한 것도 있잖아요. 판매한 거를 빼도 1억 5천만 유로 정도의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마저도 이번 여름에 영입 한 명도 안 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선수 판매로 1억 유로 이적료 수입을 버려들여서 그나마 줄인 겁니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9시즌 동안 그 라리가만 311골. 한 시즌당 평균적으로 35골을 넣었습니다. 리그만. 거기다가 이건 이제 공식 대회에서 43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50골, 131도움, 발롱도르 4개, 챔피언스리그 우승 4번, 그리고 총 트로피 16개. 이렇게를 호날두가 차지를 했었다는 거죠. 진짜 저 밑에 있는 것처럼 거티가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가 있었을 때는요, 9시즌 동안 라리가 기준 그 평균 107득점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 맨체스터 시티가 106득점. 그거를 그러니까 호날두는 9시즌 동안 평균적으로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는 낸 거예요. 심지어 그 2011-12 시즌에는 121골 1득점이 라리가 역대 최다 득점이고요. 한 시즌? 똑같이 38경기잖아요. 프리미어리그랑. 그리고 또 이제 2014-15 시즌에 118득점. 저게 2위 기록입니다. 라리가 역대. 엄청 골을 넣었었다. 호날두가 떠나니까 득점이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2018-19 시즌에 63득점에 그쳤거든요. 와, 그냥 완전히 그냥 밑으로 꼬다 박았는데? 저건 이제 1999-2000 시즌 이래로 최소 득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기록한. 엄청 저거 줄어들었네. 다 최근이 이번 시즌도 그렇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확실히 1점대네. 2골이 안 넘네. 그렇죠. 호날두 때는 2골 넘기고 3골도 넘겼는데. 3골 넘기거나 뭐 거의 3골에 가깝거나 이랬는데. 이건 그러니까 연간 그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대회 팀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 대회. 근데 그 2007년까지 99득점이었다가 2008년부터는 매년 100득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네. 근데 2020년에는 91득점에 그쳤습니다. 와, 근데 이게 확실하네.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게 무슨 취미예요? 그냥 뭐 이런 데이터도 어디서 다 주워와? 다 그냥 어쨌건 그 호날두가 떠나고 2018-19 시즌에 두 자릿수 골 넣은 선수는 딱 벤제마 한 명이었던 거죠. 21득점. 그 이제는 떠난 그 베일이 8득점을 했었고, 이제 수비수인 라모스가 6득점을 했었고요. 와, 베일이 그래도 저렇게 골을 넣었던 시절이 있었군요. 8골이긴 하지만. 그 이제 이건 지난 시즌인 건데, 지난 시즌에도 벤제마가 21골, 그리고 수비수인 라모스가 11골.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제미로 역시. 그리고 토니 크로스 4골.
예. 공격 쪽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인 건데 이번 시즌도 벤제마만 10골 넣고 있고 예, 카세미로가 또 이제 4골. 예, 발베르데 3골, 모드리치 3골. 예. 공격 쪽에서의 득점 지원이 너무 없다는 거죠. 와, 이러니까 벤제마도 못 버티네. 예. 심지어 도움 1위도 벤제마입니다. 5도움. 2위가 토니 크로스 4개인 거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도저히 실력적으로 못 받쳐주는 거죠. 아자르가 망한 것도 크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호날두가 있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마지막 우승했었을 때 2016-17 시즌인 거거든요. 와, 완전 다르네. 두 자릿수 골만 4명이 넣었죠. 네네네. 심지어 그 모라타는 주전이 아니었죠, 그때. 그러니까 교체로 뛴 게 12경기고 선발이 14경기면 그냥 선발 교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긴데. 근데 15골 넣었었죠. 그리고 이스코 그때 이스코 시프트 좀 재미를 봤었죠. 10골 넣었죠. 하메스 주전 아니었죠. 출전 시간도 적죠. 경기 수도 적죠. 8골 넣었죠. 하물며 베일 7골 넣었네. 예, 베일도 그때 뭐 부상 후 별로 못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라모스는 항상 상위권에 있고요. 카세미로하고 라모스는 항상 좀 위쪽에 있습니다. 득점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그나마 그러니까 어쨌건 저력은 있다 보니까 강팀들한테는 강해요. 이번 시즌에도 어쨌건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이겼고 또 이제 엘클라시코에서도 이겼고 뭐 인테르전도 이기고 이런 식으로 강팀들한테는 강한데 이게 그 벤제마 외에는 득점 루트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라인을 내린 수비하는 팀들한테 약팀한테 약한 거예요. 벤제마 같은 경우도 스코어링에 조금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경기 전체적인 관여도의 능력이 더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쫙 내려와서 약간 가짜 9번처럼도 플레이하고 막 연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약팀을 파괴하는 능력에서 있어서는 약간 좀 약점이 있는 거죠. 벤제마가 챔피언스 리그에 강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좀 그거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건 지난 시즌에 우승한 거는 사실상 수비의 힘으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벤제마의 한 방이나 아니면 라모스의 한 방. 그래서 1대0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우승이 힘이 이 정도 그 수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수비도 물론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경기당 1실점이 안 되니까요. 나쁘진 않은데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네. 수비가 좀 그렇게 된 것. 일단 그 라모스도 부상으로 결장을 주요 경기대에서 했습니다. 네네네. 일단 뭐 라리가에서 현재 그 6경기 결장을 했었고요. 그 이제 공식 대회를 다 하면은 10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모스가 결장한 10경기에서 4승 1무 5패입니다. 참고로 이 밀리탕하고 바란이 동시에 선발 출전한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입니다. 라모스 없으면 안 돼 여기. 이건 이제 카르발이 카르발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경기들의 부상 후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리가에서 출전이 10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도 수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 정책이 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가 떠나면서 그가 2015-16 시즌에 그 아센시오를 영입한 거 그때 아센시오하고 바이오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 영입을 시작으로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 세바요스, 루닌, 오드리오 솔라 그리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브라임 디아스, 또 쿠보, 요비치, 헤이니에르 같은 그 젊은 선수들 대거 영입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스에서도 선수들을 키워내고 하면서 젊은 스페니시 선수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브라질 선수들을 큰돈 주고 유망주들 영입해가지고 유망주 정책으로 우리들은 이 유망주들로 팀을 리빌딩 하겠다를 천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작 자기네들은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선수들이 떠나서 잘 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왼쪽이 테오 에르난데스거든요. 지난 시즌 6골 3도움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4골 3도움을 벌써 올리면서 세리에A 그 최고의 왼쪽 풀백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아니 AC 밀란 날아다닐 때 뭐 엄청난 활약을 하잖아요.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에는 부진해가지고 결국 비아레알에서 또 헤타페로 임대를 가긴 했지만은 지난 시즌에 어쨌건 마요르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4골 4도움 올렸었고요. 그 옆에 이제 마르코스 요렌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너무 거의 잘하잖아요. 에이스급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지난 시즌에도 3골 3도움 올렸었고 이번 시즌에도 6골 5도움 올리면서 아틀레티코 지난 시즌에 공격수로 대박을 쳤었잖아요. 보직 변경해가지고. 맞아요. 이번 시즌 다시 미드필더로 내려왔는데도 거기서도 이제 득점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골도 엄청 잘 넣는 팀 됐고.
네, 이제, 아 뒤에 또 있습니까? 예, 여기 5명인 건데 예. 잠깐 뒤에 또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딱 5명 끝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 예. 또 있어. 그냥 이제 그 웨데고르 예, 지난 시즌 소시에다드 임대에서 4골 6도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정작 안 썼죠. 지네진 지단 감독이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스날로 임대를 갔고요. 레길론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2골 4도움으로 상당히 그 세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엄청 뭐 세비야 우승하고 유로파 우승하고 그럴 때 날았잖아요. 이번 시즌도 어쨌건 그 13경기에서 3도움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길론 빠지니까 당장 그 토트넘 경기력 훅 무너지는 거 보세요. 왼쪽 측면 공격마저 잘 안 되잖아요. 왜 저희 이 레알 얘기하는데 갑자기 토트넘 얘기 훅 들어오십니까?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브라이턴전 보고서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죠. 예. 짜증나가지고.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키워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그러니까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크게 2가지로 저는 그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유망주 망한 정책은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이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10경기 연속골 넣다가도 한 2경기 골 못 넣으면 너 나가 막 이런 느낌이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그 어쨌건 유럽 전 세계 구단들 중에서 가장 어쨌건 명성이 높은 구단이잖아요. 구단들 위에 구단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명성면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가장 꿈꾸는 드림 클럽도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거기서 잘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단 감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단 감독이 어쨌건 유망주들 잘 키워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육성형 감독이 있고 또 이제 스타들 잘 다루는 감독들이 있는 건데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육성 못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 무리뉴잖아. 그죠? 어린 선수 해가지고 안 키우잖아. 그냥 다 있는 선수 이렇게 데려와. 오케이. 지단도 그러면 좀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지단 감독이 어쨌건 그 예전에 그 카스티아 감독을 했었을 때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도리어 레알 마드리드 1군 감독 그래서 맡았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도리어 1군에서는 성적들을 잘 냈었거든요. 냈죠. 결과를 냈잖아. 챔스 우승도 하고. 근데 실제 그 어쨌건 지단 감독 오고 나서 어린 선수들 중에서 성공한 선수 그 지단 감독이 키워낸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발베르데 하나 제외하고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바란도 그 전에 이미 뭐 무리뉴 때부터 튀기 시작해가지고 안첼로티 때 이미 정상에 올라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어린 선수들 중에서 지단이 아센시오가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아쉽게 그렇게 된 게 있고 거기다 이제 그 지단 감독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3연패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을 한다. 약간 해석해온다. 편애하는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 카데나세르 기사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요? 예, 카데나세르 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그 카데나세르에 따르면 그 레알 스네브들은 리빌딩이 필수라고 여기고 올 여름에 바로 그 리빌딩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단 감독은 리빌딩을 꺼려하고 지금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 주역들을 계속 안고 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렸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그거 팩트다가 아니고 보도 내용이 그거고 보도가 그렇다. 예, 거기서 누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보드진들이 예. 뭐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경질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도를 한 데다가 거기다 이제 카데나세르의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베테랑들은 지단 감독의 경질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유망주들이나 그 외에 3연패 챔피언스리그 3연패 이후에 온 선수들은 지단의 경질을 바라고 있다. 그게 70%에 달하고 있다. 선수들의 또 다른 문제 또 있어요? 이거는 아스시 보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최근 3번의 이적 시장, 그러니까 지난 겨울 그리고 이번 여름, 이번 겨울까지 영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 솔직히 팩트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겨울에 헤이니엘을 영입했거든요. 예, 근데 헤이니엘은 어쨌건 유스팀 영입이니까 유스팀 영입이니까 그냥 1군 영입을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러니까 그 3번의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보도인 건데 아스지를 깐 겁니까 지금? 아니 진짜 저 궁금한데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일단 모아요 맨날? 모으기도 하고 검색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득할 때마다 막 즐거워요? 재미는 있죠.
예. 이런 것도 뜨나? 변태. 왜요? 갑자기?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에? 아 기록 변태 해가지고 예. 이게 혹시 있나 찾아봤어요. 변태. 기록 변태. 거기다 이제 재계약 이슈도 있습니다. 아 정말 악재가 산이네요 산. 2021년에 계약 만료인 선수가 이제 바스케스하고 모드리치하고 이제 라모스하고 3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스케스 같은 경우는 그 3년 재계약을 제시를 했대요. 왜냐면은 바스케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쨌건 이번 시즌에 그나마 그래도 바스케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바스케스가 연봉 동결로 3년 계약을 제시했는데, 원래라면 평소였으면 바스케스 성격상 했을 텐데, 바스케스가 지난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가 카타르로 보내려고 했대요. 왜냐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카타르 보내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마상을 입어가지고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버팅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모스 계속 네네. 이제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드리치만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재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모드리치만 지금 재계약이 거의 성사일보 직전인 거고요. 예, 나머지 2명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네.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들도 현재 코로나로 워낙 팀이 힘드니까 선수들한테 안 끌려다니겠다. 너네 떠나려면 떠나라. 조금 이런 스탠스라고 하더라고요. 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2022년에는 벤제마하고 바란하고 나초가 이제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그가 재계약 얘기들이 나올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좀 불안불안하지. 예. 저런 문제가 나오면 막 뒤숭숭해지고. 예, 그리고 팀에 집중을 못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건 거죠. 맞아요. 예. 아, 그래도 어쨌건 그 지단 감독은 위기에 좀 강한 면모가 있죠. 저 때도 그 한창 그 약간 이제 좀 이제 다독여 주는 겁니까? 네. 앞에 이만큼 지금 30분 동안 욕하고. 아니 왜냐면은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건 이 시기 그 시즌 초반에도 한동안 그 11경기에서 4승 2무 5패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거든요. 샤흐타르한테 2패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죽음의 3연전 그때 원래 저기서 못 이겨내면은 지단 경질된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왔었어요. 세비야 축구 잘하는데. 하지만 알레티도 잘하고 당연히. 세비한테 1대0으로 이기고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한테 2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그 16강 진출 성공하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빌바오까지 죽음의 일정들 쫙 이기면서 살아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단 감독은 어쨌건 큰 경기에 강하다. 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건 맞아요.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어쨌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소를 해야 돼요. 호날두의 빈자리도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자르를 어떻게 부활을 시키던 아니면 다른 선수 임바페 홀란드 이런 선수들 영입하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건 현재의 위기는 헤어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예, 이런 이제 까는 거죠, 밑밥을. 박 의원님이 자주 까시는 또 하실까봐 미리. 아니, 근데 이거 까는 것도 이게 마지막 자료 아닙니까? 예. 까는 걸로 끝낸 겁니다. 오늘 28장을 준비하셨는데 자료를 27장을 깠고 한 장을 이걸 했다 이게 밑밥이 됩니까? 아니, 어쨌건 모르는 일이다. 지단의 마드리드는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예. 진짜 레알이 다시 지단 감독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라리가 우승은 힘들다고 보고요. 그건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10점 차가 나요. 어차피 또 이제 코파델레 이런 것들도 떨어졌고 탈락했으니까 4위 이내 지키는 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그래도 레알인데 4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챔피언스리그에 모든 총력을 다해라. 그냥 챔스다. 예. 이번 시즌 그냥 레알은 챔스다. 예.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연결이 됐었으니까. 손흥민 선수 혹시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어쨌건 그 외국인 선수 제한 PTO가 있으니까 그래도 손흥민 오면 내쳐야죠. 손흥민을 내친다고요? 아니요, 제 말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티어를 이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 시즌까지는 그 티오 때문에 손흥민 선수 영입은 솔직히 힘들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 영입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고 은바페를 영입을 하면은 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영입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레알의 1순위는 은바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영입에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현재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실패한다면은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 손흥민이라도 영입해야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호날두가 떠나고 나서의 득점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력 후보 중에 하나니까요. 뭐 그럼 이미 네네. 이미 검증된 선수고 그쪽에서는.